1번 교정학은 교화 개선 및 교정 행정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이론적,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2번 교정학은 과목학에서 시작되어 행영학, 교정교육학, 교정보호론의 명칭으로 발전해왔다. 자, 3번 교정학의 연구 대상은 형벌부가 대상인 범죄인에 국한되지 않고 미결수용자와 사형 확정자를 포함한 수용자 전체는 물론 사회 내처우 대상자까지 포함한다. 4번 교정학은 자유형의 집행과정 등을 중심으로 교정 전반에 관한 이념과 학리를 계통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정신의학 등 관련 학문의 종합적 응용이 요청되는 분야이다. 자, 저번 제4회화 이념은 범죄 원인을 사회적 원인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찾고자 할 때 유용하다. 6번 제4회화 이념은 자유박탈에 의한 자유의 교육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 7번 제4회화 이념은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확장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다음에 8번 제4회화 이념에 대해서는 범죄자가 사회 규범에 적응하도록 강제로 교육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9번 응보형주의는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이 아니라 야기된 범죄에 대하여 보복적인 의미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고문고 7번 응보형주의는 개인의 범죄에 대하여 보복적인 의미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자, 18번 교육형주의는 교육주의 입장에서 수형자에게 사회 방위를 위한 형벌과 병행하여 직업교육, 기술교육, 개선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목적형주의는 장래 범죄 예방에 형벌의 목적이 있다고 본다. 12번 교육형주의는 범죄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대신이 아니라 형벌의 집행 과정에서 각종 교육을 통해 교화하고 개선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으로 재사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번 교육형주의는 범죄인의 자유박탈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13번 응보형주의에 의하면 범죄는 사회환경 및 사람의 성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제자 제공해주의 16번 바치콘 응보형주의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해악의 정도와 그 피해가 가해진 방법, 형태에 상응하는 보복의 원칙에 따라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자, 제목 가위치코이 16번 현대의 교정 목적은 응보형주의를 지향하고 교육형주의의 입장에서 수용자를 교정하고 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17번 세계사적 교정의 흐름은 복수적 단계, 위화적 단계, 교육적 단계, 과학적 처우 단계,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로 발전하였다. 의선미야 도요이 18번 교정제도의 역사적 발전 단계는 시대 순으로 첫째, 일반 예방에 입각한 심리 강제와 가혹하고 준엄한 형벌부과를 강조한 단계, 둘째,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아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박애주의 사상이 도입된 단계. 자, 셋째, 실증적인 범죄 분석과 범죄자에 대한 개별적 처우를 실시한 단계. 넷째, 인간다운 삶의 권리, 법률 구조,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수용자들에게도 폭넓게 인정한 단계의 순이다. 9번 교정, 즉 행형제도의 역사적 발전 순서는 복수 단계, 위화 단계, 교육적 개선 단계, 과학적 처우 단계,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50번 달리오 법칙이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동해 보복 사상이라고도 한다. 11번 위화적 단계는 일반 예방에 입각한 국가의 공개적인 위하형을 그 내용으로 하며 대표적인 법전은 카롤리나 형법전이다. 개인적인 형벌에 입각한 속죄 형제도는 복수적 단계의 내용이다. 또 2번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는 보호관찰, 가석방, 중간처우 등의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게 된 시기이다. 진리 3번 고조선 시대의 행형은 8조 법금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복수적 응보가 강했다. 24번 고구려에는 훔친 물건에 대하여 12배의 배상을 부과하는 일책 이티법이 존재하였다. 다음이 9번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일정한 조건 아래 형을 대신하여 속전을 받는 제도가 있었다. 종호요 26번 고려시대에는 속전제도가 있어 일정한 범위에서 속전을 내고 형벌을 대신할 수 있었다. 4번 11번
조선시대 형벌의 종류로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5형을 기본으로 하였다. 선별번, 조선시대의 형벌은 태, 장, 도, 유, 사의 5형이 있었다. 요 9번, 조선시대 형벌로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이 있다. 30번, 태형은 형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자의가 개입하기 쉽기 때문에 남형의 폐해가 가장 많았다. 31번, 질병에 걸린 자나 임신한 여자는 태형을 집행하지 않고 대신 속전을 받았다. 32번, 장형은 태형보다 중한벌로서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이 있었고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도형과 유형에 대하여 병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33번, 도형은 일정 기간 동안 관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장형이 병과되었다. 34번, 도형은 오늘날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인을 관에 구금하여 소금을 굽거나 쇠를 달구는 등의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이다. 35번, 도형에는 장형이 병과되었으며 도형을 대신하는 것으로 충분히 있었다. BNMC와 제번, 조선시대 도형의 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5종으로 구분하여 샀는데 장형이 병과되었다. 다음에 9. 37번, 중구는 도형을 대신하여 군역에 편입시키는 형벌이고 왕족이나 현직고관인 사람에 한하여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켜 유지하게 하는 형벌은 안치이다. 산표할 번, 자자형은 부가형으로 신체 어느 부위에 먹물로 글씨를 새겨 넣는 형벌이다. 잠깐 329번, 조선 전기에는 신체 먹물로 글씨를 새겨 넣는 자자형이 부가형으로 집행되기도 하였다. 40번, 조선시대 형벌 가운데 도형과 유형은 오늘날의 자유형과 유사하다. 47번, 도형과 유형은 오늘날의 자유형에 해당한다. 42번, 유형은 중죄인을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43번, 조선시대 유형은 중죄자를 지방으로 귀양 보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날 무기금고형에 속한다. 고니 44번, 유형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현재의 무기금고형에 해당한다. 5번, 유형은 오늘날의 무기금고형에 해당하며 장형이 부과된 것은 도형이다. 46번, 유배지의 직계존속을 동반할 수도 있었다. 41번, 유배죄인에 대한 계호와 처우의 책임은 유배지의 지방관, 즉 수령에게 있었다. 48번, 유형 중 행동의 제한이 가장 많았던 것은 안치, 그 중에서도 위리안치이고 중도부처는 행동의 제한이 가장 적었다. 49번, 천사는 죄인을 천리 밖으로 강제 이주시켜 일반 양민과 동등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형벌이다. 50번, 유형 중 안치는 왕족이나 고관 현직제 적용되었고 유고의 성질에 따라 본향안치, 절도안치, 위리안치 등이 있었다. 제머지사. 다음 51번, 유형의 일종인 안치는 주로 왕족이나 현직 고관에 대해서 인정되었다. 52번, 본향안치란 죄인을 그의 고향에 안치시키는 것으로 죄인에게 은전을 베푸는 것에 해당되었다. 53번, 위리안치는 가시나무 울타리를 치고 외출을 통제하는 형벌이다. 54번, 절도안치는 외딴 섬에 격리하여 안치하는 것으로 관원에게만 과하는 형벌이 아니며 관원에 대하여 과하는 유형의 일종으로서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거주하게 하는 것은 부처이다. 53번, 조선시대 형벌에서는 인신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인 직수화문에 옥이 부설되어 있었다. 56번, 조선시대 형벌에서는 남형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기관을 직수화문이라고 하여 경국대전에 특별히 규정하였다. 57번, 조선시대 행형기관 중 전옥서는 형조의 지휘를 받아 죄수를 관장하던 기관으로 오늘날의 구치소와 같다. 18번, 조선시대 형벌에서는 사형수를 수용하는 시설로 남관을 두었다. 59번, 조선시대 형벌에서 사형은 삼복제를 시행하고 국왕의 제결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었다. 60번, 휼형제도 또는 휼수제도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감강종경과 보방제도가 있었다. 6화임의 준비 1번,
휴령이란 범죄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 형집행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되 죄인을 진실로 불쌍히 여겨 성심껏 보살피며 용서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주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문구 2번 고려와 조선시대의 휴령제도는 가석방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63번 휴령의 사례로는 사형은 유형으로, 유형은 도형으로, 도형은 장형으로 처리하는 감형이 있었다. 64번 구금 중인 죄인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구금 중에 친상을 당한 때에 죄인을 옥에서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거나 상을 치르고 난 후 다시 구금하는 보방제도가 있었다. 65번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것은 감옥규칙의 제정이 아니라 1895년 재판소 구성법에 의한 것이다. 민주 6번 조선시대 장형은 가보개혁 이후에 폐지되었다. 67번 1894년 가보개혁을 계기로 종래 전통적인 5형, 즉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중심의 형벌체계가 자유형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68번 근대적 자유형 제도를 확립한 시기는 미군 정시기가 아니라 1894년 가보개혁기이다. 69번 1895년 징역처달래를 통하여 장형과 유형의 일부를 징역형으로 대체하였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폐지한 것은 아니다. 다음은 70번 1896년 법률 제3호 형률명례는 형률을 사형, 유형, 역형, 태형의 4종류로 규정하였다. 71번 형법대전은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다. 72번 1905년 형법대전에 규정된 보방규칙은 죄수를 일시 석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73번 1908년 법률은 종신형 수형자에 대해서도 10년이 경과하면 법무 대신이 가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74번 조선시대 죄인의 수감을 담당하던 전옥서는 가보개혁 이후 경무청 감옥소로 변경되었다. 75번 광무시대에 제정된 감옥규칙의 징역수형자 누진처우를 규정한 징역표는 범죄인의 개과촉진을 목적으로 수용자를 사종으로 분류하였다. 제76번 1894년에 마련된 징역표는 수용자의 단계적 처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77번 기후각서에 의해 통감부에서 감옥 사무를 관장하였다. 78번 1912년 조선 태형령에 의하면 태형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이를 부과할 수 없다. 79번 간수교습 규정은 가보개혁 시기가 아니라 1912년 일제강점기에 제정되어 교도관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음 10번 미군 정기에는 선시제도가 실시되었고 간수교습 규정은 1912년 일제강점기에 마련된 것이다. 81번 일제침략기에는 일본 행형법규를 그대로 의용하였으나 근대적 교육형주의 행형이 아니라 식민통치를 위한 억압적 행형을 시행하였다. 82번 감옥이 형무소로 명칭을 바꾼 때는 1923년이다. 83번 미군 정기에 재소자 석방청원제가 실시되었다. 83번 미군정 시대에는 재소자 석방청원제도가 있었다. 85번 미군정에서 실시된 우량한 수용자석방령은 선시제, 즉 굿타임 시스템의 성격을 가진다. 86번 미군정에서 실시된 우량 수용자 석방령은 선시제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87번 미군정에서 실시된 우량 수용자 석방령은 선시제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88번 1961년 법 개정으로 형무소의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되었다. 89번 우리나라 구금시설의 명칭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면 영어, 전옥서, 감옥서, 형무소, 교도소의 순이다. 90번 구금시설의 명칭은 전옥서, 감옥서, 형무소, 교도소의 순으로 변경되었다. 91번 교정관계법령은 감옥규칙, 조성암옥령, 행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순으로 변천되었다. 92번 우리나라 교정사를 시기순으로 나열하면 1894년 감옥규칙의 제정, 1950년 행형법의 제정, 1991년 4개 지방교정청의 신설, 2000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07년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확대 개편의 순으로 볼 수 있다.